로로피아나는 우리가 흔히들 아주 비싼, 값비싼 의류 브랜드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는 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로피아나의 옷을 볼 때마다 뭔가를 배우는 기분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 로로피아나를 이끌어온 많은 사람들이 멋진 라이프 스타일, 멋진 장인 정신, 멋진 소재, 혹은 멋진 집착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밀라노 공항에서 이 광고들을 보고 약간 머리가 띵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 모터사이클에 올라타 있는 모습, 양복을 입었는데 스키를 신고 있고요. 여기는 물 뿌리고 있어요. 스키장에 있는데 반바지 입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명품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광고들은 과거에 로로피아나가 원단 회사였을 때 만들어졌던 광고들이에요. 로로피아나가 원단 회사였다가 옷을 실제로 만들게 된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즈음부터예요. 원단을 만드는 회사와 옷 만드는 회사가 별개로 존재하던 시절부터 로로피아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 가죽창이 살짝 달아있는 이런 디테일,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원단은 어떤 느낌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로피아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찰은 이미 원단 회사일 때 옛날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갤러리아 이스트 2층에 있는 로로피아나 매장입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로로피아나는 지난 100년 동안 소재에 대한 집착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좋은 소재를 가져다가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으로 좋은 옷을 만들도록 보조해 오던 회사였죠. 제 생각에는 로로피아나가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브랜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옷들은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로로피아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옷으로서, 명품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아까 그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고결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것 같지 않은 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로로피아나의 옷을 지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터프한 옷들입니다. 이게 염소의 털이에요. 염소의 털인데 염소에게서 깎아낸 게 아니고 빗질을 해서 염소에게서 채취해낸 털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천으로 가공을 하면 캐시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시미어 염소가 어디에 사냐면 캐시미어에 살아. 카슈미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하면 그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이름이 기인했는데 지금은 파키스탄, 중국, 몽골 이런 접경 지역 그 부근에 사는 캐시미어 염소에게서 채취해서 만드는 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 이 염소들이 사는 곳 자체가 고급스러운 곳과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이 소재를 찾으러 가는 여정 자체가 어쩌면 로로피아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로피아나는 이 많은 염소의 털 중에서 어떤 털이 좋은지를 분류를 해내요. 근데 눈으로 보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확대경으로 보면서 핀셋으로 골라낸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원사만을 가져다가 쓰는 게 로로피아나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른 업체에 판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재로 어떤 옷들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로피아나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콘즈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로로피아나를 대표하는 10가지, 10여 가지의 아이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의 이름에도 사실 로로피아나의 정신이 숨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재킷은 스파니아 자켓이에요. 스파니아라는 건 스페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옷은 스페인 군복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재킷이에요. 가죽으로 된 이 파이핑이 있는 이 칼라, 이게 그 스파니아 자켓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차이니즈 칼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걸 코리안 칼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 옷은 지금 만져봐도 이 캐시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페인 군복에서 영감을 얻은 이유는 스페인 군복이 이런 식의 칼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단정하면서도 우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군복이니까 터프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고 입었을 때 뭐랄까 남성성을 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장이라는 게 사실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장에 잘 어울리면서도 뭔가 독특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잘 어울리겠죠. 이 옷도 군복에서 따왔지만 지금 볼 때는 뭐 밀리터리 룩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죠. 이 우아한 디테일 속에 약간의 터프함이 묻어나는 로로피아나를 대표하는 옷 중에 하나고,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막 과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로로피아나의 옷은 몸에 걸쳤을 때 차이가 납니다. 이 캐시미어는 뭐 로로피아나를 대표하는 소재죠. 캐시미어 염소에서 채취한, 빗질해서 채취한 캐시미어 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이비 캐시미어입니다. 아, 이거 만져봐도 약간 차이가 나.
어린 아이의 그 첫 번째 머리 이제 베넷 머리라고 하잖아요. 베넷 머리처럼 첫 번째 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시미어도 품질은 좋습니다. 깎은 털과 안 깎은 털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끝은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랐을 때는 네모난 단면이 되겠죠. 첫 번째 털로 만든 것과 자른 후에 두 번째 털은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동물의 털로 만든 붓도 첫 번째 털로 만든 게 필감이 더 좋다고들 해요. 그런데 여기는 빗질로 채취하기 때문에 끝은 다 뾰족한 형태, 그러니까 원래의 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다 좋지만 베이비 캐시미어는 어린 염소이기 때문에 털이 더 얇다 그래요. 더 얇기 때문에 공기를 더 머금을 수 있겠죠, 천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베이비 캐시미어는 가격이 캐시미어보다 더 비싼데 들어보는 것만으로 약간 납득이 되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페코라 네라라는 건 이거는 양털입니다. 양털인데 페코라 네라, 이 소재는 로로피아나가 이 세상에 소개한 소재나 마찬가지예요. 페코라 네라라는 게 이런 검은색 털, 아주 짙은 브라운에 가까운 털을 가지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털은 조직을 검사를 해봤더니 더 강하더래요. 우리가 울이라고 하면 캐시미어가 됐든 양털, 울이 됐든 간에 뭔가 좀 연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터프한 소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페코라 네라의 털은 그 섬유로 만들었을 때 강도가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강성이 필요한 옷을 만들 때는 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뉴발란스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었던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에도 페코라네라 소재가 들어갔어요. 이 소재가 터프함을 견딜 수 있는 소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겠죠. 이 스파니아 자켓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잘 어울려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스웨이드 소재잖아요. 똑같은 스파니아 자켓인데 스웨이드 소재로 바뀐 것만으로도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다른 느낌을 주는데 로로피아는 아주 능숙합니다. 아, 이거 남자용 있으면 사고 싶은데. 이 안에는 또 가죽이야.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색깔 섞여 있는 거 보이시죠? 핑크와 그레이가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소재도 약간 다르죠, 느낌이. 여성복으로 했을 때도 우아함을 살릴 수 있는 옷이 된다는 거죠. 로로피아나의 옷에 보면 이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엉겅퀴 꽃을 형상한 거예요. 엉겅퀴는 캐시미어의 표면을 처리할 때 쓰입니다. 보풀은 아닌데 약간 보풀 비스무리한 약간의 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캐시미어가 평평했다면 그 느낌이 안 살 겁니다. 그런데 로로피아나의 캐시미어는 봤을 때 이거 로로피아나인가 하고 알 수 있는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문장에도 보면 풀처럼 된 요거 있죠. 엉겅퀴 꽃으로 아래에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로드스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라인입니다. 이름부터가 로드스터예요. 로드스터라고 하면 2인승 오픈카를 말하죠. 과거부터 그 원단을 만들던 회사였던 시절부터 자동차 마니아들은 좋은 옷을 찾았겠죠. 왜냐면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자동차 마니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만히 앉아서 펜대 굴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산업 자체가 그렇게 발전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험가였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는 모험가, 터프한 남자의 필수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이름을 따는 게 바로 로드스터 재킷이에요. 그런 모험가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어떤 옷이 필요한가? 방풍이 필요하겠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기어를 조작하는 게 지금은 너무 편해졌지만 옛날 자동차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앉아서 조작을 하죠. 앉아 있을 때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켓 길이가 살짝 짧아요. 그래서 자켓의 길이를 살짝 줄인 게 로드스터 재킷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이런 스트링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 끝에는 자동차 열쇠를 달 수 있습니다. 로드스터 자켓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캐시미어라는 게 되게 약한 소재 같지만 강력한 발수 성능, 방풍 성능을 자랑합니다. 로드스터 재킷에는 발수와 방풍이 필수겠죠. 계절에 따라서 레인 시스템, 스톰 시스템이 들어가면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얇은 소재도 있고요. 겨울용 로드스터의 경우는 꽤 추운 날씨까지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봐도 약간 짧은데 요 뒤에 플랩, 이렇게 예쁘게 플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플랩도 이렇게 들리는 게 그냥 장식이 아니고 앉았을 때 이 부분이 약간 가볍게 열리면서 앉았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디테일이죠. 그리고 이 옷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린넨과 실크가 섞인 소재예요. 딱 봤을 땐 그냥 린넨 같지만 만져보면 마냥 린넨처럼 거칠거칠하지만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실크가 섞여서 이 부드러운 촉감과 방풍 성능을 같이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트래블러 재킷입니다. 그 로로피아나가 100년 정도의 역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로로피아나 이름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세르지오 로로피아나와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라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형제인데 궁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르지오 로로피아나는 되게 멋쟁이였어요. 아주 멋쟁이였는데 이 사람은 경영을 담당했고요.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는 소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험가였어요. 피에르 루이지의 여행은 단순히 휴가를 떠나는 그런 여행과는 달리 척박한 곳에 찾아가는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얻은 노하우로 만든 게 바로 이 트래블러 재킷이에요. 이런 하이테크 패브릭 소재부터 천연 소재까지, 이런 헤링본 무늬가 들어간 아주 클래식한 소재까지 다양한 재킷들이 나옵니다. 이런 합성 패브릭 소재는 구김이 덜 가고 비를 맞건 바람을 맞건 옷이 상할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트래블러 재킷은 여행할 때도 좋을 겁니다. 이 소재는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이런 헤링본 소재는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이 헤링본은 클래식한 소재이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도 좋고, 그죠? 내가 꿀팁 하나 줄게. 아내한테 선물을 해야 돼. 좀 큰 거 하고 싶어. 지금 제일 핫한 가방, 이게 엑스트라 백이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백이 무슨 말이야? 휘뚜루마뚜루 들 수 있는 가방이야. 윗부분이 전체가 열려요. 그래서 안에다 뭐 쉽게 집어넣고 쉽게 꺼낼 수 있고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이거 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새로 나온 요것도 엑스트라 백팩이에요. 이런 형태의 드로우 스트링이 달린, 얇은 스트링이 2개 달린 이런 형태의 백팩은 사실 기본템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들어요. 나 첫 데이트 할 때 우리 마누라도 이런 가방 들었었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방이야. 아까 저 엑스트라 백과 공통점이 있죠. 뭔가 물건을 넣고 빼기가 편해요. 그냥 기본 아이템인 거죠. 가격도 적당해. 그러니까 이 가방이 인기를 끄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머는 폭격기예요. 로드스터 자켓의 유래와 마찬가지로 폭격기는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바머 자켓은 마찬가지로 폭격기 승무원들이 뭘 합니까? 폭탄을 날라요.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길이를 짧게 했어요. 그 대신에 약간 볼륨을 줬죠. 약간 볼륨을 줘서 그 안에서 공기층이 좀 머무를 수 있도록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름은 보머라고 하는 되게 뭐랄까 무서운 이름, 군대에서 유래한 이름, 그 이름을 따고 있지만 사실 이 보머가 이런 색깔을 하고 있어도 군복으로 보이진 않죠. 사실 로로피아나의 보머 자켓은 요트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폭격기 승무원과 똑같아요. 요트라는 게 부자들의 취미로 여겨지지만 요트는 엄청 힘듭니다. 돛도 열어야 되고요. 돛을 때론 닫아야 되고, 뭔가를 묶어야 되고, 매듭져야 되고, 비바람 견뎌야 되고, 아주 힘든 스포츠예요. 날씨에 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보머 자켓입니다. 보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옷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로피아나의 옷은 입었을 때 핏이 달라져요. 이 옷은 입자마자 핏이 달라집니다.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어요. 봄, 가을에 아주 잘 입는 옷이에요. 어깨 너비라든지 팔 길이라든지 이 기세 형태라든지 완벽합니다. 완벽한 보머 자켓이에요. 로로피아나 보머 자켓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벌만 사는 사람은 없다. 염소 가죽 스웨이드래. 그리고 요것도 예쁘네요. 요거 색깔이 달라진 것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요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퍼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퍼가 양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양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입을 수 있는데 바깥면은 하이테크 패브릭으로 된 이런 그 발수 소재로 되어 있죠. 뒤집어 보면 똑같은 옷인데 완전히 다른 옷으로 태어납니다. 캐시미어 소재 바머가 돼요. 너무 예쁘죠, 요거. 이건 많이들 알죠. 사실 로로피아나의 옷은 안 입어봤어도 신발은 신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발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여러 켤레 가지고 있고 아주 애용하는 신발입니다. 서머워크라고 하는 신발이에요. 이 밑에가 이 하얀색이어서 화이트 소울 슈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화이트 소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게 이 서머워크예요. 밑에 보시면 이 흰색 창이 천연고무 소재입니다. 근데 천연고무로 만든 이유가 뭐냐? 역시 요트 때문이에요. 요트는 미끄럽기 때문에 맨발이거나 이런 고무 소재로 된 창이 있는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됩니다.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신발이고, 꼭 요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 신발로 가볍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색깔이 무엇보다 예쁘잖아요. 소재별로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요. 살짝 이렇게 목이 올라온 오픈워크도 상당히 예뻐요. 발목이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거. 여기는 이제 남성용 트래블러. 이 트래블러 중에서도 얘는 약간 날씨가 추울 때 입는 옷이죠. 딱 봐도 뭔가 약간 더 두텁고,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어떤 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색이잖아. 조명 아래에서 보면 약간 핑크라든지 벽돌색이라든지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고동색, 브라운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색깔이죠. 여러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옷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트래블러입니다. 소재의 다름으로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줘요. 여기 남성용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안에는 캐시미어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데 색깔 이 조합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 색깔 좋아. 너무 예쁘죠.
자, 여기는 더 기프트 오브 킹스입니다. 여기 옷걸이에 여기 따로 이렇게 네임 태그가 되어 있는 옷들은 로로피아나 최고의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비쿠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낙타과 동물 중에 제일 몸집이 작대요. 그리고 털도 얇대요. 거의 절멸해가는 동물이었는데 로로피아나가 그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키우는 일을 로로피아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털을 소량 채취해서 만드는 게 비쿠냐라는 소재입니다. 비쿠냐 소재로도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옷들이 다 나와요. 최고의 소재, 사람이 만든 최고의 소재라는 면에서 비쿠냐, 저도 언젠가 한번 입어보고는 싶어요. 왕이 유럽의 군주들에게 사사하던 선물에서 유래됐는데 고급 메리노 울로 만든 소재들을 선물을 했대요. 거기에서 기인한 이름입니다. 이 울은 양털 중에서도 캐시미어보다도 더 얇고 보온 성능이 좋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성능이 더 좋은 엄선된 소재들을 골라서 만든 게 이 울이고요. 양털로 만든 울 소재 중에 최고의 양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져보는 것만으로 더 좋고 더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자켓도 보실 때 되게 헤비 듀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보면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푸퍼 형태의 옷이 갖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 가벼워. 이게 진정한 럭셔리 아니야? 인기가 자르르 흐르잖아. 어디 다른 곳에서 뭐 경험하기 힘든 느낌입니다. 이런 소재를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 이것도 예쁘지. 자켓이야. 근데 안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목 부분을 떼어낼 수도 있고 지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 요거 방풍 성능 상당히 좋고 두 겹을 입은 것과 또 달라요. 여기에 지퍼 처리가 돼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되게 엘레강스한 옷차림인데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소재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활동성도 상당히 좋아요. 로로피아나를 보면 저는 사실 짬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짬뽕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왜냐? 오징어를 구할 수가 없어. 오징어가 너무 비싸요. 남미에서 수입해온 심해 오징어 집어넣잖아요. 심해 오징어 키가 18m야. 만약에 어딘가에서 한 4만 원, 5만 원짜리 짬뽕을 판다면 국산 오징어로 지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4만 원, 5만 원, 아니 10만 원이어도 돈 내고 갈 겁니다. 로로피아나는 소재를 만들던 브랜드로서 이 소재를 끝까지 추구해서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산 오징어 써서 잘게 썰어서 맛있게 끓여내겠다. 제가 생각하는 로로피아나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선물 아이템 나왔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할 때 이 머플러는 그란데 우니타라고 하는 로로피아나의 아이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어떤 복잡한 게 들어간 게 아니고 로로피아나가 만든 최고의 원단을 그냥 툭 자른 거야. 소재의 이 그 프레셔스함을 순수하게 맛볼 수 있는 게 이 그란데 우니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 질감 보이시죠? 이 물결 무늬. 요게 바로 엉겅퀴로 처리해서 나온 그 텍스처예요. 이 텍스처를 보면 저거 로로피아나인가? 하게 되는 바로 그 텍스처예요. 그러니까 로로피아나는 옷에 상표가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상표는 없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요만큼만 띄어서 요 소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따는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로퍼 안에 이름이 써있는데 세르지오 로퍼입니다. 지금의 로로피아나를 입게 한 두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세르지오 로로피아나가 아끼던 로퍼를 재현한 신발입니다. 로로피아나의 현재를 만든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신발,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신발이에요. 우리가 운동화 신듯이 언제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요. 아까 저 옛날 광고에서 보셨듯이 요 창이 달아서 여기에 무늬가 생기면 더 예쁜 특유의 착화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뭐 달지 마세요. 뒷부분에는 이미 달지 말라고 고무창이 대져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신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소파, 이 무늬는 로로피아나 옷을 입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무늬죠. 옷 안쪽에 이 옷은 없네. 옷 안감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양이에요. 네이비, 그리고 마젠타, 그리고 브라운, 그리고 올리브까지 다양한 색깔이 얽혀 있는데 뭐랄까 보고 있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파로 만들어도 안 어색하고, 이 무늬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앙드레 피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르지오 로로피아나가 아주 신뢰하던 분이에요. 경영과 예술을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상품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들도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로피아나를 이끌어간 두 형제, 그리고 그 두 형제의 친구로서 앙드레 피오라는 사람은 로로피아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가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작업한 내용물들이 로로피아나의 아이콘들과 결합되면서 멋진 옷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앙드레의 이름을 딴 아이템이 또 있어요. 로로피아나에 오시면 소재가 워낙 좋고 외투가 유명하기 때문에 신발, 외투, 가방 이런 것들에 주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본 아이템을
로로피아나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셔츠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앙드레 셔츠고요. 앙드레 셔츠는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열어봤을 때 칼라 부분이 옆에 이 단추 라인까지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봉제선이 없습니다. 봉제선이 아예 없이 하나예요. 이 부분이 한 통으로서 마치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접힙니다. 앙드레 피오라는 사람은 저희가 생모리치에서 만나고 왔지만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어떤 영감을 주는 말 그대로 예술가, 그런데 예술가인데 비즈니스에도 통달한 사람. 그의 작품들이 로로피아나에 자꾸 묻어나는 이유는 그 비즈니스맨이자 예술가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할 줄 아는 사람, 장인 정신까지 그 모든 것들이 로로피아나와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앙드레 셔츠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트나 재킷을 입을 때 목줄레 이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 I'm Swiss origin, from Geneva, the French part of Switzerland. I worked for 6 years for the Zegna Group, and then I started with Sergio Loro Piana in 1988. Okay,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And they're very old because this was 95, but the first one I did in 93. And now I show you why. The first one, 94, okay? This was the first one. But, First 앙드레 셔츠. yes. 이게 1994년에 만든 첫 번째 그 프로토타입이래요. When you have a shirt, a formal shirt, no, it's like this. And you see this seam here, okay? And this I never liked it because I think it was not elegant. Then once the prototype were okay, but when you open, you know, Yes. Yeah. What you said, the seam, that's not so good looking. Yeah. That was I always thinking about. yeah, I think so too. 총평가하겠습니다. 로로피아나는 우리가 흔히들 아주 비싼, 값비싼 의류 브랜드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는 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로피아나의 옷을 볼 때마다 옷을 살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격이 얼마고를 떠나서 뭔가를 배우는 기분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 로로피아나를 이끌어온 많은 사람들이 멋진 라이프 스타일, 멋진 장인 정신, 멋진 소재, 혹은 멋진 집착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로피아나의 100주년 기념 팝업 스토어 아이콘에 오시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재미있게 찾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드려요. 이렇게 아이콘으로 드려요. 아마도 로로피아나 매장에서 모든 옷을 구매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옷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로로피아나 옷을 이 중에서 아이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르신다면 뭐 트래블러를 고르셨다면 로드스터 혹은 바머를 고르셨다면 트래블러, 이런 미니어처와 함께 다음에 살 옷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로로피아나가 왜 유명한지 모르시겠다면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되나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로로피아나는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고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 같은 브랜드예요. 입어보세요.